서원 풍수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찰 풍수 불국사를 해드릴게요. 자, 서원 풍수입니다. 역시 사대부들이 한 거다. 그죠? 네, 이건 또 켜놔야 되겠네. 사대부들이 했다. 그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해갖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 500년이 지나도록 그 정도면 명당인데 그 중에서도 인정되는 명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문제. 서원은 삼국시대 거다, 조선시대 거다, 고려시대 거다, 어디 때 거다? 조선시대입니다. 예. 서원 그럼 딱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 이미 풍수지리 이론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고려 때부터 풍수지리 이론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좋은 서원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풍수 이론을 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을 갔다. 지금 뭐 앞에 보이는 서원 갔다. 멀리 갔더니 뭐 장성에, 전라도까지 장성에 가서 피람서원을 갔어요. 뭐 산청에 덕천서원을 갔어요. 그럼 가갖고 뭐밖에 못, 솔직히 말해서 간 게 아까워서 좀 더 둘러보려고 하지 가면 건물 몇 덩어리밖에 없잖아요. 서원이라는 게 정말 소수서원, 도산서원 말고는 건물이 그렇게 안 많단 말이에요. 4-5땅밖에 없어요. 간 게 아까워가지고 좀 더 앉아있어 보려고 사진 찍자 그러고 이제 그래도 한 15분 있으면 야 다 봤다 가자 이러고 끝나요. 근데 풍수지리를 하고 딱 보면 서원이 진짜 이야기할 게 많고요. 기본 1시간을 있게 돼요. 있으려면. 그리고 조기가 혈자리니까 조기 앉아가지고 기를 느껴보세요 이러고 기 좀 받아가세요 그러면 전부 다들 거기 다 앉아서 네? 좋다고 앉아있다고. 근데 이제 서원은 이제 조선시대 건데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서원에 대한 역사는 좀 길거든요. 왜 서원이 나오게 됐는지 이야기하려면 기니까 그거는 제가 서원 풍수 하게 되면 그때 30분에 걸쳐서 이제 하든가 말든가 하고, 제가 사부님한테 풍수를 배울 때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때가 산청에 서계서원에 갔을 때예요. 둘이서 딱 갔을 때 상범아, 예, 그러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계서원부터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가 언제부터냐? 이게 태조 이성계의 이제 위화도 회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성리학 이야기까지 맞물려 나오고 세조 이야기 나오고 계유정난 찬탈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지편전 사라지고 홍문관 일어나고 연산군 이야기 나오고 4대 사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 뒤에 소수서원 도산서원 이야기한 다음에 서계서원 이야기를 해야 됐어 이렇게 제가 합격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풍수책 읽는 것보다도 역사책을 읽어야 될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한때. 그래서 제가 웬만한 가이드보다 낫다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면. 대신에 역사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주로 풍수 배우러 갔으니까 이제 풍수 답사를 위주로 하는데 그거를 30분, 40분 떠든 다음에 서계서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역사 재밌어요. 역사하고 풍수하고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돼요. 500년 이상 그터 있으니까. 현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이론으로 팍 머리 박아버리니까 검증이 되니까는 돌다리 두드리면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헤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자, 서원인데, 자, 서원은 2개가 있어요. 2가지 종류가. 강당 중심 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당 중심 서원이 있어요. 그러면 강당 중심이다라는 거는 풍수에서 강당 중심이라는 거는 강당이 명당의 혈자리에 들어갔다는 거고, 사당은 여기서는 사당이 혈자리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제 뒷산에서 이제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서원이 있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서원터가 이제 이렇게 있게 돼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산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서원터가 있게 되는데 강당 중심 서원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당이 일단은 뒤에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치우친 경우도 많아요. 왜? 혈자리가 강당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당이 가운데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사당이 옆으로 빠진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게 강당이단 말이에요. 그럼 요쪽에 있는 건물을 뭐라 그런다? 동제라 이야기하고요. 좌측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동제라고 해요. 서쪽에 있는 건물을 이걸 서제라고 하고 그 앞에 이제 누각을 짓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사당 중심 서원은 맨 뒤에 혈자리에 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제 건물이 있고 이쪽이 서제 건물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강당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앞에 문을 포함한 뭐 어쨌든 누각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이랬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동제와 서제가 어느 놈 앞에 있느냐죠. 동제와 서제가 강당을 보필하면서 좌측 우측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동제와 서제가 사당을 보필하면서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제, 서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요 놈이 혈자리고 여기서는 요 놈이 혈자리인 거예요. 요 앞에 것들은 뭐다? 피사리 껍질이다. 여기서는 요 놈만 하나만 피사리 껍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쉬더라도 어디서 쉬면 된다? 여기서 가면은 딱 동제, 서제 앞에 제일 큰 건물. 동제, 서제 중 딱 있는 요 사당 가서 딱 쉬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있죠? 풍기의 소수소원이요. 처음 만들어졌고, 거기는 배치가 아주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그 논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자유분방한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리학자들이 또 예하면은 또 예절 말이에요. 예하면 또 둘째가 나면 서러운 팀들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속 논쟁 가지고 목숨이 날아가는 민족인데 효종 때 그 효종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년상 해야 되느냐 3년상 해야 되느냐. 왕이니까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적자로 봐서 맏아들로 봐서 원래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적통으로 봐서 3년상을 지내야 된다 어머니를. 그 다음에 첫 집안 이야기니까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이거는 1년상 해야 된다 가지고 그냥 예속 논쟁이 1차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왕비가 죽었어. 또 똑같이 왕의 와이프니까 3년상 지내야 된다. 적통으로 봐서. 또 둘째 아들로 봐서 이건 또 왕비상을 1년상 보내. 이거 가지고 모가지가 댕강댕강한 민족이단 말이에요. 한때. 웃기지 않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예절에 대해서 민감했던 팀들이었는데 그 팀들이 소수소원을 배치할 때 그냥 했겠어요? 위치들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걸. 그래서 소수소원도 그렇고 도산소원도 그렇고 아주 특이한 배치인데 그게 풍수로 보면 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배치가. 그러면 가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저 김해 넘어갈 때 대동이라고 하는 곳 있죠. 구포대교 넘어가지고 이제 대동 쪽으로 가면 산해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신산서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디 적어 놓으실 때 있으면 딱 적어 놓으세요. 신산선 옆에다가 복호형. 엎드릴 복. 예. 호랑이 호. 예. 그 다음에 혈자리 혈. 구멍혈. 예. 복호혈. 나중에 답사를 가시게 될 때는 아, 엎드린 호랑이 주둥아리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김해를 가셨을 때 제가 한번 또 답사 여러분들이랑 같이 답사 갈 거거든요. 답사를 해야 또 아니까. 리얼팀이 좋은 게 뭐예요? 직접 라이브로 강의 듣는 게 저랑 답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복호형 딱 적어 놓으세요. 하루에 답사 다니면 7, 8개를 볼 거거든요. 7, 8군데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답사 가실 때는 집에 똑딱이 카메라도 좋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좋고요. 저랑 다니면서 설명 듣는 대로 그냥 탁탁탁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보고 또 이렇게 보고 하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드시고 시간 나실 때 그 길 지나가는 길에는 30분 조금 일찍 시간 내가지고 혼자 또 둘러보고 또 다른 데 일 보러 가시고 이러다 보면은 똑같은 걸 여러 번 좋은 걸 보다 보면 자기 실력이 늘게 돼요. 오케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신산서원이라고 찍었어요. 이거 눈에 박았죠? 혼자 찾아가서 이렇게 찍어오라 그러면 찍어와요? 안 와지거든요. 저랑 한번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탁 찍어야 돼요. 스마트폰이든 똑딱이 카메라든 뭐 니콘 카메라든 뭐든 간에. 좋은 카메라까지는 필요 없고.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신산서원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서원이냐면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거든요. 예. 한 번도 영의정감인데 한 번도 벼슬길을 나아가지 않은 선비예요. 1501년에 태어났는데 누구랑 태어났느냐면 그때 1501년에 3명이 태어나요. 중종 3번째 부인 문정왕후. 여인천하에서 전인하로 나왔던 여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태계 이황이 태어나고요. 남명 조식이 태어나요. 그래서 3명이 1501년에 태어나는데 한 명은 왕비가 되고 한 명은 큰 벼슬까지 하게 되고 큰 학자가 되고 이 사람은 사림에 남아가지고 제야 인사 중에 캡틴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 그 뒤에 곧 이 사람 죽고 나서 20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의병장이 되는 거예요. 곽재우서부터 정인지 전부 다가 정인홍이가. 그래서 일약 스타가 더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스타였는데 벼슬을 줘도 안 한다 그러고 죽어서도 그 제자들이 의병장이 되는 바람에 스타가 되죠. 우리 요즘에 부모님들 전쟁이 났다. 아들 군대 내보낸다 안 보낸다? 빨리 비행기 태워보낼 생각하죠? 네. 남명, 호가 남명이고요. 이름은 조식, 외자예요. 자기 선배격인 회제 이연적이가 양동마을에 한번 놀러 오게나 이렇게 했는데도 이야기 한번 하자나 했는데 절대 안 가죠. 골 때린 사람이라니까. 남명 조치선생이 안 갔잖아요. 선배가 부르는데도. 경상감사가 돼가지고 내려온 회제 이연적이 부르는데도 벼슬 한번 안 해본 사람이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뜻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벼슬을 길을 나아가지 않아서 꼿꼿한 선비다 그래가지고 처사라는 말을 조선왕조 500년 중에 유일하게 처사라고 쓸 사람이 있다면 남명이다 이래요. 처사가 무슨 뜻이냐? 한 번도 벼슬길에 안 나아간 아다라시 선비. 이해됐죠? 예, 처녀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분이 처갓집에 와가지고 40살 때서부터 이제 아니 몇 살이야? 60살서부터 거기 있었고 48살 때부터인가? 48살 전까지 처갓집에서 살았거든요. 예, 48살 때는 본가로 들어가요. 60살까지 살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사리마을 있었잖아요. 사리마을에 거기 남명 묘소가 있잖아요. 그 산천제 집을 짓고 61살 때부터 72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예, 처갓집인데 여기만 짓고 살았었어요. 호랑이혈, 복호혈에. 그랬다가 이제 죽고 나서 다른 것들이 더 세워지면서 서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정문이고요. 요게 중심 건물이에요. 그 다음 요게 동제고 요게 서제예요. 그 다음 요건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요게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동제 서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혈자리는 어디다? 요 자리다 이거지. 그럼 쉬더라도 어디서 쉰다? 여기서 쉰다. 근데 평소 때 문이 잘 잠겨 있으니까 예? 연락을 해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담 넘어가지고 여기서 앉아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CCTV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강당 중심 서원의 샘플이고요. 여기가 이제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피람서원이에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2층 누각이에요. 2층 누각이고 여기가 강당이에요. 청절당이라고 하는 강당이고 동제 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게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뒷산이 여기서 내려오니까 사당 앞에 동제 서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놈이 혈자리란 얘기죠. 여기서 쉬어봤자 헛방인 거예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가게 해. 네, 헛방이라. 그러니까 강당 중심선, 사당 중심선 이해되죠? 네. 가서 보면 재밌다니까 풍수적으로 조금 알고 예법을 알면. 이거요? 요거요? 요 장판각일 거예요. 서원이 옛날에 도서관 역할을 했으니까는 책을 인쇄하기도 하고 책을 보관하기도 했던 게 장판각이거든요. 예. 바깥에 있는 게 고직사겠죠. 노비들이 일하는 곳이요. 자, 그 중에 여기는 거기 뭐라고 써있죠? 그 다음 사진이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예. 아, 이거 또 여기는 또 도동서원의 한자가 도가 동쪽으로 왔다죠. 길도자에 동력동자를 써서 도동서원, 도가 동쪽으로 왔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거는 성리학을 이야기해요. 성리학을. 그래서 한헌당이라고 하는 김갱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리학자를 배양하고 있는 서원이에요. 한헌당 김갱필. 동방사현의 한 명이죠. 일두 정여창, 한헌당 김갱필, 그 다음에 그 회제 이연저, 그 다음에 조광조.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을 동방의 사현 성리학자의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태계 이황이 이야기해요. 태계 이황이 했으면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태계 이황의 제자들이, 그 밑에 제자들이, 에이씨, 우리 사부님까지 넣어가지고 동방 오현으로 만들어버려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도동손에 배양하고 계시는데, 뒷산을 보면 둥그렇게 생겼죠? 그죠? 자, 둥그렇게 생긴 산이다. 뒷산으로 둥그러면 아주 좋은 산이거든요. 부산이기도 하지만 뒷산은 거북이 등짝처럼 생기는 게 최고예요. 그게 마침 부산이에요. 논리적으로 뒷산은 현무 같아라는 풍수용어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현무가 그때 거북이에요. 이제 거물 현자에 무의 무자를 써서 이게 현무가 이제 이 거북이를 뜻하는데 등짝이 이제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자라같이도 생겼겠죠. 그러면 자라도 되고 거북이도 돼요. 그럼 강당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는 강당 중심 서원이에요. 이름은 도동서원. 성리학이 동쪽으로 왔다. 그만큼 유명한 성리학의 대가다 이거죠. 중정당이에요. 강당 이름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단이 있잖아요. 기단 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아니, 기단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갔어? 네, 기단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완전 스님 누비노같이 다 이쁘게 안 해놨어요? 틈새 하나 없이 만들어놨잖아. 어딜 봐도요. 뭐 요런 거 봐도 이쁘고요. 그죠? 예, 다 돌로 깎아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그죠?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옆에 요거 혹시 보이세요? 요거 손가락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볼록 튀어나온 거. 아니요. 지금 요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여기 4개가 박혀 있어요. 4개가 박혀 있고 그 밑에 축대에서 이 축대산 몇 메다 앞에 여기에도 뭔가 조각물이 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여기서부터 몇 메다 떨어져 나와 있어서 그 놈을 밑에 거를 보니까 요런 놈이다 이거지. 똑 튀어나온 놈이.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기단을 보니까는 이런 놈들이 막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서원에서 이런 거 못 봤죠? 사찰에서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놈들이 뚝뚝뚝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마 위에를 보면 보통 봉황 모양인데 봉황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용 모양이나 여기는 꼭 거북이 대가리처럼 비슷해요 이게. 예? 그래서 뒷산이 거북이 모양, 자라 모양 같아서 산 기운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네 새끼들 여기 돌로 만들어 놓고 돌 박아 놓고 처마 밑에 나무도 네 새끼처럼 모양처럼 만들어 놨으니 딴 데 산 기운 주지 말고 이쪽으로 산 기운 다 달라라고 하는 풍수 인테리어예요. 저게 숱하게 나와요, 저게. 우리나라에. 그게 그 뭡니까? 동화사 있잖아요. 대구에 지금 제가 그 준비는 지금 안 하는데 바로 그냥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경북의 사찰 중에 동화사 뒤에 보이는 산이 이게 봉황 모양의 산이거든요. 뒤에 보이는 산이 저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제 봉황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제 들어와 갖고 여기 봉서루가 있고요. 봉서루를 밑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은 뒤에 대웅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가보신 분들은? 이건 누각이고요. 대웅전은 안으로 들어가야 있어요. 근데 이 봉서루가 웃기는 게 자, 비슷하죠? 정면에서 봤을 땐 이렇고요. 보통 동화사 어떤 절을 가더라도 대략 무슨 산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취산, 통도사, 가야산, 해인사 뭐 이러고 이제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산 이름이. 근데 저기는 이제 들어가다 보면 한 글자 더 붙어 있어. 3글자가 더 붙어 있어. 팔공산, 동화사, 동자 무슨 동자 쓴다? 오동나무 동자에 화려할 화자를 써서 동화사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일주문에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 써 있어요. 봉황문. 이제 봉황문 딱 써 있어.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근데 뒷산이 봉황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풍수 인테리어가 동화사에 돼 있냐면 뒷산에 팔공산에 봉황아 여기 봉황문 만들어 놨으리 들어오너라. 그리고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아니하고 대나무가 아니면 먹지도 아니한다는 상서로운 새로 이제 이름을 해놔서 여기에 오동나무가 화려하게 핀 집이 있으니 여기에 둥지를 틀으라 이 소리예요. 근데 안내판에 보면은 한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신기해서 동화사라 이름 지었다지만 그거는 핑계고 진짜는 산균 잘 받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오동나무가 화려하게 피었으니 둥지를 잘 만들어 놓았으니 여기 내려앉아라 이거죠. 그리고 저 건물 이름이 뭐냐면 또 어느 글자가 보여요?
봉소루. 봉황 봉자에 이거는 깃들 서자를 써서 봉서루예요. 봉황이 깃드는 누각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봉황 밑에 그 봉서루 밑에요. 지금 이 그림이요. 이 사진 밑에요. 예? 여기 계단에 가면은 이 봉서루 현판이고요. 현판 밑에 가면 알도 갖다 놨어. 봉황아 봉황아 이렇게 봉황문에다가 그 다음에 동화사라는 이름도 만들어 놓고 여기 누각 네 집도 만들어 놓고 네 새끼도 갖다 놨으니 딴 데 산기운 주지 말고 여기에 다 산기운 달라라고 이름들 다 저렇게 세트 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언제 예? 그것까지는 다 내가 조사 안 해봤다. 근데 한 해 스토리가 된다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동화사에 와가지고 가이드들이 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즐겁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러고. 예. 원래 사찰풍수에 없던 내용인데 지금 거북이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석굴암불국사 멋진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예. 자, 질문은 그러면 좀 이따가 받도록 하고 또 생각나신 분들은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